일부 65세 이후 혼자 사는 삶 속에 숨겨진 강점과 즐거움 탐구하기.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자기 개발과 내면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65세를 넘어서면 고독 속에서 예상치 못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내면의 강함과 자유를 찾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고립이 아닌 자신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여정으로서 함께 탐구해 봅시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와 독립의 삶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는 더 깊고 미묘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면의 발견을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도전을 직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의 현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복잡함과 때때로 밀려오는 깊은 외로움에 대해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다리는 사람도 따뜻한 식사도 없이 피곤함을 덜어줄 대화, 상대조차 없는 빈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은 어떨까요? 그 순간 주방의 조용함 속에서 냉장고의 소리만이 들릴 때 고독의 현실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지친 몸이지만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부재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작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예를 들어 부엌에 전구가 나가서 수리해야 하거나 저녁에 청소할지 쉴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외로움이 가장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혼자 사는 생활에서 고독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닌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타인의 기대나 판단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독거 생활은 강력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이 짐이 아닌 자신 안의 힘을 발견할 기회임을 배웁니다. 혼자 사는 조용한 생활은 산만함 없이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처음으로 고요한 집에 들어설 때 그 정적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유된 공간의 소음과 분주함과는 대조적이고 일상의 잡담이 사라진 정적은 거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침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엔 불안하게 느껴졌던 이 고요함이 결국에는 평온한 안식처로 변하며 자신의 생각의 속삭임을 듣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신처가 됩니다. 단순한 소리들, 시계의 째깍거림, 에어컨의 낮은 소음, 이러한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소리들이 혼자 사는 하루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사소한 디테일들이 새롭게 의미를 갖습니다. 조용함은 고립이 아닌 평온함으로 다가오며 이 고요 속에서 마음속 복잡함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소음에 가려졌던 생각과 감정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 혼자 사는 것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필요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 자율성은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동반자와의 안락함이나 함께 사는 리듬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독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독은 자기 표현의 캔버스가 되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은 자신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집안 수리공이 되고 요리사이자 재정 관리자가 됩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자신이 직접 고쳐야 하고 청구서가 쌓이면 예산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이러한 책임들은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각 도전마다 자신의 강인함과 능력을 확인하며
점점 더 자립적이고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기. 홀로 사는 고독 속에서 일상의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끼니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 요리할 때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맛을 고려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청소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일은 진정한 자신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집 안 구석구석이 자신의 성격과 취향을 반영하며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악을 마음껏 크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춤을 추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판단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이런 자유는 드문 선물과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끊긴 느낌을 의미하고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둘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빈집의 침묵은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람과의 연결 부재는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은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즐길 줄 알게 되고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으며 혼자 사는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상상 속 고통이 현실보다 크다는 지혜는 혼자 살 때의 외로움에 특히 해당됩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세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포부를 반성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서 오는 강인함. 혼자 사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의 지원 시스템이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의존은 집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내면의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도꼭지가 새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인생의 도전을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제적 독립, 책임, 그리고 의존성. 특히 65세에 혼자 생활할 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정을 온전히 혼자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세, 공과금, 식료품 심지어 여가 활동까지 모든 결정이 자신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독특한 재정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생활비를 나눌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민감해집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자부심과 힘을 줍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수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혼자 사는 삶은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지출을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혼자 살 때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력을 받아들이기.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제공되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공간, 시간,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타인과 함께 살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은 하나의 빈 캔버스가 되어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벽을 대담한 색으로 칠하거나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열정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또한 과거에 소홀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고급 요리 등 고독은 창의적 표현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타인의 방해나 요구 없이 오롯이 자신을 몰입시키고 즐거움과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립과 자신감을 키우기.
아마도 혼자 사는 것의 가장 깊은 교훈은 자립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을 때 빠르게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수를 고치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등 각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자신감이 쌓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회복력이 강해지고 능숙해지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심은 힘을 주며 일상의 실용성을 넘어 자신을 형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이 독립심은 세상과 자신이 속한 위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정 피로의 도전. 혼자 살면서 생기는 숨겨진 어려움 중 하나는 결정 피로입니다.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와 같은 작은 선택조차도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은 지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상을 단순화하고 루틴을 만들면 끊임없는 결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계획을 세우거나 집안일을 일정에 맞춰 수행하는 것은 매일 내려야 할 결정을 줄여주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줍니다. 결론,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장. 65세에 혼자 사는 것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 자립, 창의적인 탐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 재정적 책임, 결정 피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보상은 매우 큽니다.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독립심이 강해지며 고독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두려움에 맞서며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두려워할 장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장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단계에 발을 들이십시오. 배우게 될 교훈들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진정한 자신과 더욱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자신의 회사에서 평화, 기쁨, 충족감을 찾을 기회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80세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의 혜택. 80세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가슴 가득한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활기찬 노인 체릴은 노년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을 깨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체루일은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확고한 자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 순간을 용기와 우아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셸리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모든 나이에 알맞은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의 비결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80세가 되면 삶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이르면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0세의 지혜로운 셰릴은 독특한 삶의 철학으로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셰릴은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함께 살자는 여러 차례의 권유를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혼자 잘 살고 있으니 아이들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제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이 자유와 독립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셰르의 행복한 노년은 자녀의 돌봄이 아닌 스스로의 관리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삶의 고요함을 즐기며 타인의 습관과 기대에 맞출 필요 없이 자신의 속도대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집은 단순히 자립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80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귀는 잘 들리고 눈도 밝고 걸음걸이도 활기차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겨우 60대 초반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혼자 사고라도 날까봐 더욱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나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고요? 첫째, 저는 자유롭게 제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자녀들의 생활 습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집에는 제가 만질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곳이 있고 저는 그런 제약을 참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제가 함께 살게 되면 아무리 말은 안 해도 그들의 평온한 생활,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이해해요. 항상 자녀들과의 거리는 국물 한 그릇 거리처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까우면 입을 대이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죠. 함께 살면 다른 습관과 생각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는 화목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규칙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자유로운 삶에 익숙해졌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 연금은 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니 남에게 줄 수는 없죠. 아이들도 각자 짊어진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제 부담까지 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 제 몸이 튼튼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한 이 작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가장 편하네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생각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장수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의 백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노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들에서 일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느라 늘 바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에게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들의 정신은 정말 감탄할 만합니다. 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의지가 굳세고 쾌활하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부유하지 않더라도 매일을 충만하고 즐겁게 보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한 후 제 미래의 생활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 집착하고 사소한 일로 며칠씩 마음을 상하게 하곤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장수 노인들에게 배워 매일 기분 좋게 지내려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따르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잠을 자지 않으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70, 80대가 되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지 않으면 신체는 점차 활력을 잃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추위나 더위를 막론하고 꾸준히 운동해 왔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외출하여 몸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라보며 집에 누워 건강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운동할 뿐만 아니라 종종 단체 여행도 다니곤 해요. 가파른 언덕길처럼 힘든 길을 만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 해도 저는 스스로 해내겠다고 고집해요. 제 생각에 한 번이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능력을 잃게 될 거예요. 제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병 없이 잠든 채로 떠날 수 있다면 제 인생을 완성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80세 노인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혼자 산다고 하면 불쌍하게 여겨요. 하지만 혼자 살 수 있는 노인이라면 그 자체로 노년의 큰 행복이에요. 건강이 모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노인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노인에게 건강은 특히 중요해요. 병과 고통 없이 사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죠. 제가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지 않나요? 셰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건강 상태는 좋고
노년에 대한 관점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제 노년의 행복 지수는 아주 높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혼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약간 이기적으로 살아야 해요. 자녀들은 각자의 복이 있으니 그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의 연금은 한 달에 2,300달러 정도였어요. 남편은 가정관리가 아주 뛰어나서 집안을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삶의 질을 낮추지 않고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 600달러를 줄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했을 때 100제곱미터가 넘는 큰 집을 구입했고 매달 2,000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월 수입이 1,000달러가 넘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다양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남편은 이들을 걱정하여 매달 자발적으로 600달러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 없이 우리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달 600달러를 계속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를 매우 이해해 주었고 더 이상 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본인 생활을 잘 하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야기하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에게 한 푼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을 때 도울 수 있었다면 괜찮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부자 행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남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 든 사람이 자녀를 돕지 못한다면 그들의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매달 아들에게 600달러를 계속 줬다면 제 생활 수준도 확실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준다면 제 지출을 줄여야 해서 영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건강이 악화되면 아들이 저를 돌봐야 해서 제대로 일도 못할 텐데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을 잘 돌보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노인이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1,500달러의 연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일상적인 식비와 생활비, 하나는 여러 생활비, 그리고 하나는 저축으로요. 이렇게 나누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아요.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나이가 들든 젊든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이기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돕기 위해 절약하며 돈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자녀들이 잘 살아야 자신도 좋은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자녀들은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며 돌보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여 어르신들을 쓰라린 고통 속에 살게 만듭니다. 저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로 저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저는 제 삶을 살아요. 그들의 일로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 관심사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일상을 이야기하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거나 카드 놀이를 즐겨요. 자녀들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 시간을 즐겨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식사 초대를 해줘요. 가끔 가고 가끔 가지 않아요. 제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서 강요하지 않아요. 저를 내 즐거운 노인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농담이지만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셋째, 노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이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감사하며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불쾌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제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에 저는 건강하고 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을 잘 살고 싶다면 자신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며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왜 그것이 기분을 해치게 두겠습니까? 노인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이 각자의 일을 하게 하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노인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롭거나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긍정적인 태도, 적절한 재정 계획이 있다면 혼자서도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노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